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회담을 한 뒤 52일 만으로 한일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일 공조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시다 총리 방안과 관련해서 오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고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의미에 대해서 저희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셔틀 외교가 이제 정말로 재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을 하면서 정상 차원의 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셔틀 외교를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답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정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이제 재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전에 온 것도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본 언론에서 한 29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제히 복수의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 걸 통해 보면 사실상 보도는 그때 됐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조금 더 앞이겠죠,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뭐 한 25일, 6일 정도부터 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도가 된 게 29일인 건데 확실히 이 부분은 일본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상보다 빨리 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측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 호응의 하나로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겠죠. G7 이후일 거라는 예측이 좀 많았고 그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G7 전에 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G7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먼저 방문을 했고 일본에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한미일로 가는 어떤 그 모습이 일종의 프로세스가 조금 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어떤 선거라고 하는 결과가 최근에 이제 중참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또 통일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중참위원 보궐선거가 이제 4승 1패를 했는데 뭐랄까요 결과만 보고 보면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어렵게 이긴 선거다 보니까 뭐랄까요 지금 당장 그 중의원 해산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아마 G7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뭐 G7을 앞둔 국제적인 상황도 좀 생각했을 거고 국내 정치적인 것도 반영을 했을 거다라는 게 시기적인 분석이고요. 일단 이번에 지난 3월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1박 2일입니다. 실무 방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실무 방문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할 때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실 때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이런 국빈 방문이라는 형태도 있지만 실무 방문이라고 해서 이때는 조금 더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의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간소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보안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어떤 현안, 실무적인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한 조금 더 가벼운 방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방문 또한 어떠한 형식보다는 양측 간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도 보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실무 정상회담을
한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만큼 이제 양측 간에 어떤 그 현안들이 있거나 할 때 조금 더 가볍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 회담이다 볼 수 있겠고,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상들이 만난다고 하면 회담하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만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방일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성명서가 나올 수도 있고 선언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지난번에 방일을 했을 때도 조금 시간이 촉박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명서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자회견 정도로 지난번이랑 비슷한 선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시다 총리가 그 지난번에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에서 만나서 이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네네. 정상 간의 신뢰를 좀 두텁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한국에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정상 간에 조금 더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친교의 시간도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비슷한 프로토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식사를 사실 2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좀 오므라이스 먹고 이례적이라고. 했었던 그때죠. 네, 예. 네. 그래서 다들 좀 깜짝 놀랐죠.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이러면서 2차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2번 저녁 식사를 한 건데 뭐 식사를 2번 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좀 많이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국의 어떤 문화를 알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일본의 정상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예우를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갈지가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오늘 한일 안보실장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전 회담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서 좀 조율이 될까요? 아마 이렇게 안보실장급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시다 총리 방한 전에 최종일 것 같고요. 그 앞에서는 이제 실무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이 된 부분도 있고 좀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아마 안보실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이 주요 의자가 될 것이냐라고 예. 할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밝힌 것 같아요. 경제랑 안보가 좀 주요 쟁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의 지역 안보 차원에서 공동으로 좀 대응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그렇죠. 발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안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한미일 간의 안보적인 어떤 협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공유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한 절차를 시작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양국 간에 그동안에 조금 이제 있었던 그 경제 협력에서의 불안정 요인이라고 하는 불안정,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한 어떤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측 간의 그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도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해 본다면 지난 그 한일 정상회담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그 경제안보 대화를 한다라고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양측 간에 이런 논의들이 좀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안보 그리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방점이 돼서 이야기할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일단 안보에 대해서 북핵
북핵적인 부분, 북핵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뭐 미국까지 해서 수많은 군사적인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상황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제와 대화를 통해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까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한일 안보 협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양측 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떤 북핵 문제라든지 혹은 해상에서의 안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 대응해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실 양국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예. 크기 때문에 예. 쉽게 진전이 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의 어떤 정상화라는 예. 차원에서 북핵 그 정보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다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실시간 정보 교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한미일 간에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조금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J얼러트라고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일본에서 경보를 보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양측 간의 어떤 그 우려와 그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우선은 이제 뭐 공동 훈련이라든지 어떤 물자 교류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향후에 할 이야기들이고요. 우선은 정보 교류의 어떤 그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사이버라든지 예. 우주라고 하는 이런 그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미 간에도 진행이 되고 미일 간에도 진행이 되는데 예. 한국과 일본 간에 조금 더 어떤 정보 교류라는 차원에서 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래의 협력 과제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과의 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유사시에 일본의 전력이 우리 해역에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의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일단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기에 이러한 어떤 이제 공동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이 안보 분야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떤 나라와의 필요에 의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국민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안보에서 이게 정말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가라고 할 때는 아마도 또 이제 해양 안보라든지 뭐 관련된 어떤 안보 군사 안보 전문가분들께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이게 그러면 왜 필요한가,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가라고 할 때인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은 저희가 누군가와 어떤 나라와 협력을 할 때는 공동의 어떤 적이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공동의 위협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거나 네. 혹은 공동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협력을 하게 되겠죠. 이게 예.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어떤 위협이 한국과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게 뭐 한국의 어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한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졌고 그게 한국민의 어떤 국민들의 삶에 어떤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고, 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전력이 바로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일본의 그 유엔 그 기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군들이 미군이 한국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뭐 되기는 사실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수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양측 간에 공감대와 필요성이 있는 다음에 물론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겠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근데 일본이 어쨌든 이렇게 뭐 이런 방안 같은 것도 뭐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일본에서 국방비도 올리고 이게 좀 자위권 이상까지도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좀 국방적인 측면을 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본이 이제 방위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전략 3문서라고 해서 주요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본의 그 방위비를 기존의 GDP 1%에서 2%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그 반격 능력이죠. 기존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격 능력으로 바꿨는데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그 안보의 대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먼저 공격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전수방위 차원에서 방위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할 때는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일본의 어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위협적이라고 하는 인식의 기저에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에 대한 위협 인식이 깔려 있고 이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일본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뜻을 같이 하는 그 유지국 혹은 동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like-minded countri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들이랑 함께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곧 이 지역의 안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한일 간의 초계기 문제가 아직 좀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좀 진실 공방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가 있어서 사실 매듭을 짓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꼭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그 초계기 문제, 그 일본에서 레이더 조사 문제라고 부르는 일들이 사실상 이제 양측 간에 지금 어떤 게 정말 사실인지 모를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 당시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매우 다른데 일본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실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어느 쪽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뭐 양측이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논의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급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면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이제 재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호에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 역시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일본에서 이 화이트 리스크 같은 우리와의 관계가 조금 많이 복원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발표된 바로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본과 협력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엔 또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를 왜 개선해야 되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기승전 한일 관계라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일 관계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한미일 관계 진전을 해야 되는데 기승전 찾아보니 또 문제는 원인은 한일 관계에 있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돼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상호 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기존에 좀 원래 했어야 되는 것들이 양측 간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안 좋다 보니 중단되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 재무장관 회의나 이런 것들도 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이제 복귀를 통해서 복귀를 포함해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결과가 나와야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좀 불안해했던 어떤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3국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안고 있는 어떤 공동의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뭐 사회적인 문제로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일본에서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일본에서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혹은 일본에서 한국에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할 수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기존에 이제 포기해야 됐던 어떤 기회 비용들에 있어서 예. 지금은 이제 좀 복원이 되고 뭔가 이런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양측 간의 어떤 새로운 협력 과제 그리고 기존에 멈춰 있었던 것들에 대한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와 의제가 이제 뭐 발전돼 가는 것도 좋은데 지난 3월에 얘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추가적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나왔던 이 한일 양국 기업이 이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기로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겠죠?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예. 일단 이제 한일 파트너십 기금,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트너십 기금에서 이제 그걸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의 경단련과 한국의 전경련이 같이 기금을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고 네네. 그다음에 뭘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제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때 기억으로는 위원회도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발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론이나 혹은 이제 민간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을 하고 네. 방향성을 저희가 같이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범 기업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를 독려하는 일본 기업의 일본 정부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온 게 없나요? 뭐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기업에게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뭔가를 뭔가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어떤 분위기 조성 속에서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기업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자율에 맡긴다. 이거는 예. 사실상 뭐랄까요, 이제 하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일본 정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게 예. 좀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업 차원이라고 치면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 호응이 있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거든요. 3월에 저희 정상회담 끝나고도 뭐 물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만나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일까에 대한 건데 지금 나오는 바로는 역대 내각 역사인식의 계승을 표명하겠다 뭐 이런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건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하고 오부치 얘기도 있겠지만 서운한 내용들도 있어서 조금 진전된 입장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렵겠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높은 수준의 사죄와 반성의 어떤 문구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죄, 반성 이 워딩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죄가 필요 없다, 반성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의 진심을 담은 어떤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정말 일본이 과거에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나, 반성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사죄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일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그 개선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강제징용 문제거든요. 근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는 네. 위로의 말, 공감의 말, 그리고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인정의 말, 이런 게 나온다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 그거는 기시다 총리의 어떤 일본 국내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우호 협력국으로서 우리 이제 파트너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우호 협력국인 그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예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이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을 때 기시다 총리의 이제 일본 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또 지지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시다 총리 본인의 성향,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그 파벌의 성향을 예. 봤을 때는 주변 국가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는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어떤 한 발 좀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여지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